아일랜드의 자연환경은 문학, 음악, 그리고 회화에서 언제나 아일랜드인의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다. 오래전에 아일랜드를 떠난 이들은 늘 이 초록의 땅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아일랜드를 방문하는 이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나라의 산과 바다, 강과 호수, 그리고 날씨를 체험하고픈 기대와 열망에 차서 온다. 뭉게구름 두둥실 춤을 추는 하늘 아래 젖소와 양떼들이 유유히 풀을 뜯는 에메랄드빛 평원, 기암절벽의 웅장한 해안선, 강과 호수에서 한가롭게 낚시를 들이우는 강태공의 모습과 구름낀 날의 엄숙한 색조 등은 이 나라만이 줄 수 있는 천혜의 선물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일랜드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제가 아일랜드 이제껏 방송한 것 중에 간간히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은 종합해서 아일랜드의 자연 환경 그리고 아일랜드의 명소 몇 군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유라시아 대륙 이 서북쪽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5천여 개의 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총칭해서 우리가 브리티시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섬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이고, 두 번째로 큰 섬이 아일랜드 섬입니다. 이 아일랜드 섬은 유라시아 대륙의 북서쪽에 있는 두 번째로 큰 섬으로, 서쪽과 북쪽 해안은 대서양에 노출되어 있고, 동쪽은 아일랜드해, 남쪽은 켈트해와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좁은 바다는 노스해협, 아일랜드의 남동쪽과 웨일스 사이의 좁은 바다는 성 조지 해협이라고 불립니다. 아일랜드 섬 전체 면적은 84,421평방킬로미터로 우리 남한 면적의 대략 85%입니다. 이 중에서 북아일랜드가 14,139평방킬로미터로 아일랜드 섬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아일랜드는 72,282평방킬로미터로 아일랜드 섬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라는 이 섬의 동서의 길이는 300km이고 해안선의 총 길이는 5,630km이며 남과 북의 길이는 500km가 됩니다. 아일랜드 섬은 전통적으로 4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랜스터 지역은 아일랜드 섬의 남동쪽을 지칭하고, 얼스터는 북쪽, 코노트는 서쪽, 몬스터는 남서쪽을 지칭합니다. 이렇게 4개의 지역인데, 그 이전에는 미스라는 지역이 있었지만 랜스터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 북쪽에 위치한 얼스터 지역은 북아일랜드에 속하므로 요즘도 얼스터 하면
북아일랜드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일랜드의 각 지역은 주, 카운티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총 32개 카운티, 32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아일랜드가 26개 주, 북아일랜드가 6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지형은 우리와 다르게 이 서쪽과 남쪽 지역이 고지대고 아주 경치,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중부와 동쪽은 평평한 평원 지역입니다. 이들 중 이 캐리, 남서, 아일랜드 섬의 이제 남서 지역을 우리가 캐리 주라고 하는데, 캐리 그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스켈리그 마이클 섬, 이 마이클은 대천사, 마이클 바위라는 뜻인데, 이 스켈리그 마이클 바위 섬은 톱니 모양의 이 돌섬들로 구성된 지역인데, 6세기부터 12 내지 13세기까지 많은 수사들이 은둔 생활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남서쪽 이 코크 지역으로부터 북쪽의 이 도니갈에 이르는 서쪽 해안은 대부분이 절벽, 언덕, 산과 같은 지형으로 주로 이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안전한 정박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들은 아일랜드에서 주로 높은 산들은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아일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도 캐리주에 있는 해발 1039m의 카론트웨일 산입니다. 아일랜드는 강과 호수의 나라입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수많은 강과 호수들이 있어서 아주 매우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어디에서고 물을 볼 수 있으며 물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긴 강이 셰넌강은 카반주에 있는 콜카프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서부 평원을 거쳐 리머릭시 서쪽 370km 지점까지 굽이쳐 흐르다가 대서양으로 흘러듭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곳곳에는 작은 호수들이 산지에 있어서 요정의 나라로 불립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2년 전에도 아일랜드에 갔었는데, 그 아일랜드 시골 지역에서는 우리 강아지 집처럼 집 밖에 조그마한 이 상자로 하얗고 예쁘게 이렇게 요정의 집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도 시골의 한적한 길에도 요정이 건너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이처럼 요정의 나라로 불리는 것은 이 호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일랜드 전역에는 800여 개의 호수가 있는데, 서쪽과 북쪽으로 갈수록 호수들이 더 많이 널려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에 있는 네이오는 이 브리티시 제도에서 가장 큰 호수로 전체 면적이 396 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아일랜드의 물은 이 콜라색과 비슷한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상류에 보구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합니다. 빗물이 지표면에 닿은 후에 보구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물 색깔이 다크 브라운, 짙은 갈색을 띠는 것이죠. 집에서 먹는 수돗물도 이렇게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 식수에는 전혀 건강상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설명드린 바대로 아일랜드의 위스키와 이 기네스 맥주가 유명한 것은 이 토탄층을 통과하는 물의 수질이 아주 구수하고 좋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이 내륙 지역은 3억 내지 4억 년 전에 퇴적된 석탄기, 석탄층 위에 형성된 지형으로 대부분이 기름진 농경지와 습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내륙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서쪽으로 나아가면 땅이 척박해지고 농경지도 별로 볼 수가 없고 수많은 암벽들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앙을 관통해서 흐르는 쉐넌강 서쪽에 있는 이 코노트 지역은 미스나 티퍼레리 등의 비옥한 초원 지역과 뚜렷이 대조가 됩니다. 1642년 영국의 내란을 주도했었던 올리버 크로멜이 이 아일랜드 땅에 와서 이 아주 군합발로 아일랜드 전역을 유린하고 짓밟았습니다. 이 올리버 크로멜은 아일랜드 땅에서 아일랜드인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진압하면서 지옥으로 갈래 아니면 코노트로 갈래 라고 소리쳤던 것도 아마 코노트 지역이 이렇게 황량하고 아주 황폐한 그러한 땅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그 고레이 주로부터 남서쪽으로 45km 떨어진 이 아란 제도는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채 4,000년 이상 동안 원주민들이 살아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서양의 강한 바닷바람, 깎아지른 절벽, 바위 덩어리의 황량한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는 이 작은 섬들은 아일랜드 고유의 풍속과 전통, 원초적 삶의 모습, 생활 방식, 토속어 등 아일랜드의 참모습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때묻지 않은 원초적인 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배출한 유명한 극작가 존 밀링턴 싱은 이곳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옥과 같은 그의 서정적인 극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고레이주 북서쪽에 있는 코네마라, 이 코네마라라 함은 바다의 작은 만들이란 뜻입니다. 이 코네마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갈색 안반 지형으로 자연환경이 아주 수려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화유적과 생활방식이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환상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적막한 계곡, 희미하게 빛나는 검은 호수, 흐릿한 색을 띤 산, 초록색 구릉지대, 노란색 야생화, 파란 하늘이 반사된 개울, 잦은 무지개 등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풍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네마라 남쪽 해안의 낮은 산지와 클레어주에 있는 카르스트 지형의 이 버렌 지역은 석회암층 고원 지대입니다. 1640년대에 크로멜의 측량기사는 이곳을 일컬어 사람을 빠뜨릴 물도 없고 교수형에 처할 나무도 없으며 매장할 흙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농사지을 땅이라곤 거의 없고 척박하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회색빛 돌더미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다양한 야생어와 희귀 식물들이 바위 틈을 비집고 나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뿐만 아니라 기이한 석회암층이 갖가지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서 이국적인 정치와 함께 생물학적, 지질학적 보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어주에 있는 이 모어 절벽, 모어 절벽이라 하면 나폴레옹 전쟁 때 파괴된 모어라는 돌출 요새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고 고레이주에 있는 아란제도 남쪽 해안, 그리고 도니갈주의 슬리브리그는 대표적인 해안 절벽으로 그 규모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깎아지른 듯하여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하는 모어 절벽은 대서양에서 솟아오른 웅장한 해안 절벽으로 자연이 만든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남아일랜드에서 최고의 관광 명소이기도 하지요. 거친 바다가 휘몰아치며 물안개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의 힘으로 절벽을 따라 흐르던 물이 거꾸로 솟아오르기도 하는 이 장엄한 모어 절벽은 최대 높이가 214m에 달하며 총 길이는 8km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굽이굽이 펼쳐지는 절벽 난간 옆으로 약 8km 길이의 산책로가 있는데 수십 번을 방문해도 갈 때마다 조금씩 다른 기후로 인해 색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해가 진녘이면 하늘이 호박색, 장밋빛, 짙붉은색으로 다채롭게 물드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고 주변에 유적지도 널리 있어 아일랜드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관광 명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앤트림주에 있는 암석지대 자이언트 코스웨이는 육각 기둥의 현무암 주상절리가 성냥각을 쌓아 올린 듯이 형성된 지형으로 돌기둥의 수가 무려 4만 개에 달한다고 하니 조물주의 신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이언트 코스웨이라고 하면 이 아일랜드 전설에 의하면 핀 매쿨이라는 이 거인이 바다 건너 이 스코틀랜드의 거인 베난 도너와 이 결투를 벌이기 위해서 이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이 거인의 뚝방길이라는 뜻에서 명명된 명칭입니다. 바다 밑에서 솟아오른 육각형 돌기둥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인상적인 풍경으로 이곳은 국립자연보호구역이자 북아일랜드 유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북아일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가 앤트림주에 있는 자이언트 코스웨이고, 남아일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렸던 모어 절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아일랜드 하면 에메랄드빛 초록의 땅이 떠오릅니다. 오늘날 아일랜드 사람들은 한때 울창했던 오크나무 숲들이 사라진 것을 몹시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 숲들은 과거에 영국 해군이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벌목했기 때문에 오늘날 볼 수 있는 숲들은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숲들입니다. 아일랜드의 시골 지역은 지금도 대부분이 초록의 평원으로 남아있는데, 이는 산울타리나 돌담으로 경계를 이루어 경작용 토지나 목초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이탈리아 작가 꾀도미나 디 소스피로는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소재로 그의 에코픽션 나무 회상록을 출간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일랜드의 자연환경 중에서 특히 아일랜드가 자랑하고 있는 이 보그, 이 늪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빙하가 녹을 때 이 배수가 잘 안 되어 퇴적물과 유기물이 쌓여있는 늪지를 우리가 보그라고 하는데, 이는 토탄, 아일랜드의 전통 연료인 토탄, 즉 영어로는 피트, 터프라고 하는데, 이 토탄의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그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석기시대 농부들이 농경지 확보를 위해서 울창한 숲을 대규모로 벌목한 결과로 생겨났다는 학설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에 빙하가 녹아 연못이나 호수가 생겨났는데, 이곳에서 자라던 습지 식물이 죽으면서 쌓이고 또 다른 식물이 생태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그가 생겨났다는 학설입니다. 토탄은 옛날부터 아일랜드에서 주로 땔감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보통 위스키 색을 띠는 이 보그 지역은 한때 아일랜드 국토의 20%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겨우 2%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늪지는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일랜드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로 늪지 사람들, 보그맨, 보그 아이리쉬, 보그 트로토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불리곤 했는데, 이것도 아일랜드의 늪지가 많은 그 이유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킬데어, 레이시, 오폴리주 등 9개의 주에 걸쳐 있는 이 갈색의 습한 모래사막처럼 펼쳐져 있는 보그 오브 알렌은 오늘날 남아있는 늪지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고층 늪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배출한 유명한 소설가 여러분 제임스 조이스 아시죠? 이 제임스 조이스가 쓴 이 초기 이 단편 소설을 모아놓은 작품이 더블린 사람들, 더블리너스라는 책입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 시중에 내놓기도 했는데 이 더블린 사람들 마지막 이 작품이 이 중편 좀 비교적 긴 이 중편쯤 되는 이 단편인데 제목이 더 데드, 죽은 사람, 사자란 뜻입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에 보면 이 보그 오브 알렌의 이 늪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얗게 이렇게 눈이 내리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또 잘 사는 사람이나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그리고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평원이나 다 이렇게 평등하게 내리죠. 그래서 이 알렌 늪에 이 눈이 하얗게 내리는 이 서정적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틈나시면 한번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2%밖에 안 남아 있지만 이 늪이 훼손된 것을 아일랜드 사람들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가면 아일랜드 이 박물관에는 이 사라진 이 늪지를 재현해서 이 관광객들 그리고 내국인들에게 예전의 늪지의 모습을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가 배출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 쉐이머스 힌이라는 시인은 이 늪을 배경으로 해서 소재로 해서 많은 시작품을 썼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 아일랜드에는 오늘날도 이 늪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 산에서 떼장을 뜨듯이 이 삽으로 이 토탄을 이렇게 장작 모양으로 파내서 이것을 통풍이 잘 되게 이렇게 걸어서 말립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당나귀에 이 토탄 말린 토탄을 실어가지고 와서 겨울철 이 땔감으로 썼죠. 요즘도 시골 지역에서는 날이 굳거나 그리고 겨울철에는 토탄 타는 이 구수한 냄새를 또 하얗게 피어오르는 연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 토탄층을 통과하는 이 물이 수질이 좋기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각종 세계적인 위스키와 또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기네스 맥주를 오늘날 만들어서 아일랜드의 아주 명품으로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아일랜드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일랜드의 이제 관광 명소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